2022년 4월 10일 UFC 273 결전의 날이 찾아옵니다. 바로 9년 만에 UFC 패더급 타이틀에 다시 도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두가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볼카노프스키라는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정찬성 선수와의 시합에서 체력과 맷집, 파워, 스피드, 운영, 기술, 전략까지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여준 그는 경기 종료 후 챔피언다운 기품까지 보여주면서 실력과 인격을 모두 겸비한 최고의 챔피언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볼카노프스키의 어떤 부분이 그토록 강력했는지, 정찬성 선수가 왜 패배했는지 타이틀 경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도르입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무게중심을 앞발에 싣고 압박 들어가는 정찬성. 진짜 공격에 반응할 태세를 갖추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미끼를 던져보지만 물지 않는 볼카노프스키. 인사이드 로우킥 다음 재빠르게 빠져버립니다. 깊숙이 잽을 넣자마자 카운터로 대응하고 킥과 동시에 머리를 빼고 뒷손을 올려 완벽하게 커버합니다. 케이지로 잡아놓으려 하지만 페인팅과 사이드 스텝으로 압박을 차단하는 볼카노프스키. 좋은 주먹이 오고 가는 가운데 마침표를 찍는 것은 볼카노프스키입니다. 그러면서 대치 상황에서의 견제를 빼먹지 않는데요. 정찬성 역시 지지 않고 되돌려줍니다. 잽 페인팅을 주고 뒷손 반응을 체크하는 볼카노프스키. 이번에는 카운터가 허공을 가릅니다. 잽으로 공격을 이끌어내고 레프트 훅을 노려보지만 자세를 낮춘 볼카노프스키에게는 통하지 않고 키에 비해 긴 리치를 가진 챔피언의 주먹이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기습적인 러쉬에 피봇으로 사각을 잡은 뒤 원투로 되돌려주는 정찬성. 그러나 펀치 이후 방어 동작이 너무나 완벽합니다. 잽의 카운터, 다시 역 카운터를 걸어보지만 머리를 가슴팍에 붙여 피해내고 생각보다 길고 빠른 잽이 성가시게 작용합니다. 앞손 훅과 인사이드 로우킥이라는 어려운 콤비네이션을 구사하는 볼카노프스키. 잽으로 들어오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원투로 반응합니다. 처음으로 발생한 클린치 상황에서 케이지에 갇혀버리고 미는 힘이 강한 볼카노프스키가 어렵지 않게 덧거리를 성공시킵니다. 다행히 상대를 띄운 다음 상체를 살려 케이지로 붙어버리는 정찬성. 케이지 레슬링이 장기인 볼카노프스키이지만 쉽게 당해주지 않습니다. 빠져나오는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다시 압박을 시작하는 사이 볼카노프스키가 스탠스 전환을 통해 거리를 넓게 벌리는데요. 들어가다 크게 얻어맞는 정찬성. 카프킥까지 허용하며 재차 중심을 잃어버리고 눈엣가시 같은 잽을 또다시 허용하며 제법 어려웠던 1라운드를 마칩니다. 2라운드 역시 압박부터 시작하는 정찬성. 원스텝 잽으로 미끼를 던져보지만 물지 않습니다. 빠르게 받아치기 위해 상체를 열어놓는 좀비. 카프킥이 효과적으로 들어갑니다. 앞발이 들어오자 로우킥 차고 빠져버리는 볼카노프스키. 지속적으로 킥을 활용해주면서 대치 상황에서 이득을 챙깁니다. 확실한 찬스가 아니면 절대 무리하지 않는데요. 대신 밸런스가 무너진 순간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앞발에 무게중심을 실어 카프킥을 방어해내는 볼카노프스키. 깊숙한 바디잽에 레프트 훅으로 응수합니다. 카프킥 타이밍도 읽히고 있는 정찬성. 챔피언의 영리한 움직임에 손해가 쌓여갑니다. 작은 움직임과 페인팅으로 들어갈 것처럼 압박 넣는 볼카노프스키. 앞차기에 이은 스트레이트. 오랜만에 깔끔한 정타가 터집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잽을 받아먹는 볼카노프스키. 신장 차이를 활용한 앞차기가 제법 효과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뒷손 방향으로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며 원투. 다시 한번 같은 패턴의 공격에 크게 걸리고 맙니다. 순간 다리가 풀리는 위기에서 싸잡고 버텨내는 정찬성. 레프트 훅이 크게 적중하지만 볼카노프스키의 페이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도 태클을 치자마자 언더훅을 파내는 정찬성. 그러나 챔피언의 강한 그립에 팔을 깊숙이 집어넣지 못하는데요. 시간을 주지 않고 덧거리로 넘어뜨리는 볼카노프스키. 다행히 상체를 살리면서 큰 위기에서는 벗어나고 케이지를 타고 일어나면서 다시 스탠딩으로 회복합니다. 여유롭게 피해내며 압박 들어가는 볼카노프스키. 장기인 케이지 레슬링을 꺼내듭니다. 받아칠 태세를 갖추고 주먹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빠질 때와 공격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길게 치고 사각으로 빠져버리는 볼카노프스키. 더블렉을 치는 척하며 밧다리를 걸어 테이크다운에 성공합니다. 계속해서 챔피언의 높은 기술 수준이 드러나는 가운데 정찬성 선수 역시 지지 않으며 그라운드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데요. 그러나 골반을 밀어 일어나는 틈에 큰 주먹을 허용하고 맙니다.
볼카노프스키의 완벽한 운영에 좀처럼 틈을 찾지 못하는 정찬성. 잊을만 하면 날아오는 킥과 잽이 너무나 까다롭게 작용합니다. 거리를 벌리자마자 붙어버리면서 후속타를 차단하고 조금이라도 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견제를 넣어주면서 그야말로 물 샐 틈 없는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댄 2계전에서 보여줬던 미끼를 던지고 낚아채는 운영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정찬성 선수. 작은 공격 하나에도 무조건적으로 뒤따라 나오는 수비의 균열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드디어 펀치 공방에서 이득을 보는 정찬성. 이렇게 하나 던진 다음 나오는 카운터를 다시 카운터 치는 것이 정찬성 선수의 특기인데요. 이런 장면이 자꾸 반복돼야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깊게 나오지 않고 빠져버리는 볼카노프스키. 펀치로 받아먹으려는 기색을 보이자 얄밉게도 로우킥을 꺼내듭니다. 과감하게 들어가 보지만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좀비가 강한 거리에서 싸워주지 않으며 침착하게 이득을 챙깁니다. 그러자 변수를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들어가 보는 정찬성. 연이어 파워샷을 쏟아내며 볼카노프스키를 밀어붙입니다. 이러다가 잽이 나오는 순간을 타고 들어가 끝을 냈던 것이 버뮤대즈전이었는데요. 이를 알고 있는 볼카노프스키가 치고 빠지는 데에 집중합니다. 정찬성의 특기인 한 손 빰 클린치마저 철저하게 막아내는 볼카노프스키. 앞발을 넣어 미끼를 던지는 동시에 거센 카운터로 대응합니다. 중간중간 강한 공격까지 섞어주며 다양한 옵션을 활용하는데요. 더킹 이후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라이트, 기습적인 스트레이트의 카운터 태클까지 도저히 약점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운영 능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넘어가더라도 벽 타고 일어나는 것만큼은 제대로 해내고 있는 정찬성. 하지만 미는 힘이 워낙 좋은 볼카노프스키에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새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한 정찬성. 투훅이 제법 묵직하게 들어가고 사각으로 파고 들어가 보지만 볼카노프스키가 이미 읽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태클을 섞어주면서 체력적인 여유마저 보여주는 챔피언. 사소한 동작 같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던져주는 원거리 견제 옵션이 상대의 심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붙자마자 뒷손 주고 사각으로 빠져버리고 기습적인 러쉬까지 침착하게 막아내면서 1라운드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과 동시에 똑같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카프킥 하나에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볼카노프스키. 오랜만에 과감한 공격, 그러나 받아쳐주지 않습니다. 대신 앞손을 뻗어 냉정함을 이어가고 위아래를 건드려주면서 복잡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투훅 카운터가 한 차례 터지고 연이어 뒷손 더블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위기에 몰립니다. 라운드 종료를 코앞에 남겨두고 쓰러지는 정찬성. 볼카노프스키의 강력한 파운딩이 꽂히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날아오는 포화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버텨내는 정찬성. 다행히 KO의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상황이 솔직히 매우 좋지 않은데요. 심지어 볼카노프스키가 상태를 확인할 정도로 위태로워 보이는 좀비. 앞발을 크게 내딛는 순간 어김없이 챔피언의 주먹이 날아오는데요. 힘을 실은 원투가 모두 들어오지만 정찬성 선수가 반응하지 못하고 결국 허브딘 주심이 붙잡으면서 볼카노프스키가 챔피언 벨트를 지켜냅니다. 이렇게 9년 만에 다시 도전한 타이틀전을 마감하게 된 정찬성 선수.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볼카노프스키의 저력은 사소한 약점조차 찾기가 힘들 만큼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찬성 선수가 경기를 이끌어갔던 방식은 대치 상황에서 맞지 않더라도 손해볼 게 없는 견제를 던진 다음 상대의 반응에 맞춰 카운터를 맞추는 식의 운영이었습니다. 여기서 정 선수가 자주 사용했던 공격은 앞발만 넣는 주먹, 즉 원스텝 잽 또는 원스텝 스트레이트였는데요. 대부분의 선수들의 경우 정찬성 선수가 원스텝으로 미끼를 던졌을 때 먼저 수비를 한 다음 반격하거나 타고 들어갔던 반면 볼카노프스키의 경우 동시에 주먹을 뻗어준 것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평소에는 상대의 공격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타이밍에 볼카노프스키의 주먹이 계속해서 들어왔고 그러자 역카운터를 치기도 전에 움직임에 제한이 걸리게 된 것인데요. 볼카노프스키가 이런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찬성 선수가 언제 가짜 공격을 날리고 미끼를 던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댄 2계전의 경우 미끼로 던지는 잽에소가 강하게 대응하면 여기까지 예상한 정찬성 선수가 역카운터로 재미를 보는 장면이 자주 나왔고 이것은 야이르 로드리게즈나 헤나토 모이카노 등 정찬성 선수가 상대했던 대부분의 선수들이 비슷하게 당했던 패턴입니다.
그러나 볼카노프스키의 경우 미끼를 던질 때마다 대응해주는 대신 멀찌감치 빠져버리면서 5대5 대치 상황을 유지했고 끊임없이 잽과 로우킥을 던져주면서 포인트를 따냈는데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깊게 들어오는 순간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첫 번째 동작에 모조리 카운터를 걸어버렸고 이것이 게임에 말리게 된 시작점입니다만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게 보이는 것만큼 쉬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끼로 던지는 공격이 앞발만 나가는 원스텝인 이유는 회수를 빨리 하기 위함입니다. 즉, 잽을 뻗는 순간 앞발에 무게가 실리는 동작과 달리 뒷발에 무게중심을 둔 채로 앞발만 집어넣고 얼른 제 위치로 빠지면서 상대의 반격에서 멀어지는 것과 동시에 역카운터를 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이런 공격의 대표적인 예로 바디잽이나 바디투가 있습니다. 이런 공격들은 무게중심이 앞발에 실리지 않아 빠르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우 어깨로 커버를 하거나 턱을 숙이기보다는 다음 카운터를 위해 시야를 넓게 가져가는 게 보통이었고 여기서 허점이 발생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볼카노프스키의 경우 타이밍을 완전히 꿰고 있는 것도 모자라 머리 움직임과 펀치의 정확도와 속도, 파워까지 너무나 높은 수준에 있었고 심지어 공격을 한 다음 방어 동작과 각을 먹는 백스텝으로 빠지는 것까지 완벽하게 몸에 익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평소 더킹을 크게 하는 정찬성 선수의 특징을 분석해서 머리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펀치를 내는 동작이나 사각을 잡고 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상대를 돌려내면서 빠져버리는 움직임은 상대가 어떤 방식의 공격을 선택하든 조금의 빈틈도 허락치 않는 챔피언의 완벽한 기술 수준을 느끼게 했습니다. 덧붙여 무서운 점은 볼카노프스키는 수싸움만 능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과감하게 진흙탕 싸움을 걸었을 때조차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도저히 빈틈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볼카노프스키. 그렇다면 과연 패더급에서 그를 이길 수 있는 선수는 정말로 없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력이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 자빗 마고메드 샤리포브 선수가 가장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자빗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적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정찬성 대 볼카노프스키를 리뷰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로서는 첫 번째로 UFC 타이틀전을 경험하고 두 번째 역시 자신의 몫으로 가져간 정찬성 선수. 이미 그는 전설로 남을 만큼 또는 그 누구도 그의 업적을 따라잡지 못할 만큼 대단한 커리어를 쌓았는데요. 앞으로 정찬성 선수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